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설안전 산업기사 필답형 2018년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화물 자동차의 진거리로 사용해서 안 되는 섬유 로프의 조건 두 가지입니다. 그죠? 우리가 안전대의 벨트로 사용해서 안 되는 조건 두 가지 추가된 거 있었죠? 자, 그거와 구분해서요. 지금 이렇게 섬유 로프 중에서 진거리로 사용해서 안 되는 조건은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이나 부식된 것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차량계 하유분방 기계가 앞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건설기계의 넘어짐 또는 전도죠. 그죠?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세 가지를 적으시오. 자, 차가 넘어진다는 건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자, 건설기가니까요. 땅 파고 이런 길을 가는데 차가 안 넘어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집안의 부동침화 방지하고, 두 번째 갓길의 붕괴를 방지하고, 세 번째 이렇게 붕괴된 길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유도자 배치한다라고 했고요. 차량계 건설기계만 이렇게 세 가지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의 넘어짐 방지 조치 공통사항이고요. 건설기계는 차폭이 넓으니까 도로의 폭을 유지해야 한다. 요거 추가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강관비계 구조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몇 미터였습니까? 단골로 나온다, 그죠? 31m 되는 지점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그죠? 이제 자주 나와서 문제만 그죠? 풀어봐도 암기 되실 거예요. 하지만 참고도 꼭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목재 가공용 둥근톱 기계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두 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요, 목재 가공용 둥근 톱에는 톱날이 있죠. 이 날이 있는 기계들은 대부분 요거 들어가죠. 그죠? 날 접촉 예방 장치, 덮개인데요. 덮개라고 적지 말고 날 접촉 예방 장치라고 적는 게 더 좋습니다. 두 번째, 잘리던 목재가 반발해서 튀는 걸 방지하는 반발 예방 장치, 이렇게 두 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제율 계산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근로시간 수가 25만 시간이다 주어졌습니다. 어느 사업장에서 작년도 15건의 재해로 근로손실 일수가 300일, 휴업일수 25일이 발생했습니다. 종합재해지수를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종합재해지수는요,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이죠. 그래서 도수율부터 계산하겠습니다. 도수율은 0근로시간수분의입니다. 근데 0근로시간수 주어졌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 없죠. 25만 시간 분의. 그죠? 도수할 때 수는 제 건수의 수인데요. 15건의 제에다 주어졌고요. 곱하기 10의 6승 해주시면 60이죠. 정수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강도율 계산합니다. 0근로시간수분의 25만 시간분의 근로손실일수가 300일 있고요. 300일 플러스 휴업일수 25일. 그죠? 출근 안 하는 휴업, 요양, 입원 일수는 365분의 실제 근로일수 혹은 300일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25 곱하기 365분의 현재는 실제 근로일수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법적인 300일 넣어주시면 되고요. 곱하기 1000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니까 1.28이 나왔죠. 그러면 종합재해지수는요. 루트 60 곱하기 1.28. 그죠? 계산기 본인 거 꼭 사용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괄호를 치시거나 자동 괄호가 들어가야 계산이 바르게 되겠습니다. 단골 문제 또 나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철골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풍속은 초당 10m 이상 혹은 10m/s 이상 해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B죠. 강우량은 시간당 1mm 이상이죠. 1mm per hour 이상이고요. 강설량 U는 시간당 1cm 이상이죠. 1cm per hour. 뭐 hour는 H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역시나 단골로 자주 나오는 계단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단의 설치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자, 계단 및 계단 참여 강도는 얼마죠? 예, 그죠. 500인데요. 단위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어졌지만 킬로그램이고요. 미터 제곱당 500kg, 그죠? 이상이 되어야 하고 안전율 얼마입니까?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참고의 계단의 설치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주 나오죠. 그죠? 앞에서 한번 출제되었던 내용입니다. 작업자가 시야를 가릴 정도로 부피가 큰 짐을 운반하던 중에 덮개가 열려있던 계급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해를 분석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재해 발생 형태인데요. 떨어졌다라고 했으니까 재해 발생 형태 떨어짐이 되겠죠. 두 번째 기인물인데요. 현재는 작업자가 시야를 가릴 정도로 부피가 큰 짐을 운반하던 중에 사고 났죠. 그래서 기인물은 바로 부피가 큰 짐인데요. 시야를 가릴 정도로 부피가 큰 짐 이렇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가해물은요. 지금 덮개가 열려있던 계구부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났다. 그죠? 그래서 접촉한 부분 바닥이니까 바닥 되겠습니다. 불안전한 행동입니다. 시야를 가릴 정도로 부피가 큰 짐을 혼자 운반한 게 불안전한 행동이죠. 불안전한 상태는 계구부에 덮개가 열려있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앞에서 출제되었습니다. 비탈면 또는 경사면이죠. 그죠? 보호공법의 종류를 4가지 적으시오. 우리가 비탈면에 잔디 같은 식물을 심어두죠. 그죠? 식생공입니다. 블록이나 돌을 붙인 거 보셨을 거예요. 블록 붙인 공 또는 돌 붙인 공 하나만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돌을 이렇게 붙인 것도 있지만요. 쇠로 된 망태 속에 돌 넣어서 바닷가 같은 데 가면 많죠. 그죠? 이런 건 돌 망태공이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뿜어 붙인 거 모르타르 뿜어 붙이기 공 또는 앵커 볼트 공 또는 콘크리트 블록 격자 공 한 4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양중기입니다.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에 설치하는 방호장치의 종류를 5가지를 적으시오. 단, 과부하 방지 장치는 제외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 5가지에 공통이 아니고요. 설치할 수 있는 거 다 적으라는 뜻이죠. 이걸 제외하고 5가지 나오려면, 그죠? 자, 일단 우리가 공통 방호 장치부터 기억할게요. 자, 많이 실어서 안 된다. 그죠? 과부하 방지 장치인데요. 지금 제외하라라고 했습니다. 와이로프를 너무 과도하게 감아 올리면 안 되죠? 공가 방지 장치. 비상시에 정지하는 비상 정지 장치. 움직임을 제한하는 제동 장치까지가 공통 방호 장치. 그죠? 일단 이렇게 공통 3가지 적으시고요. 우리 승강기에 추가되는 것만 해도 승강기는 출입문이 닫히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죠. 승강기에 출입문 인터로 또는 승강기에는 속도 조절하는 조속기 있죠. 승강기 조속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멈추는 스위치라 기억하자 그랬는데요. 균형을 맞추어주는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그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승강기에는 적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우리 리프트에만 들어가는 조작반 잠금 장치 이런 거 적으셔도 틀리진 않겠습니다. 네, 11번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자가 밀폐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작업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이다. 그죠? 감시인을 포함해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밀폐 공간 하면은요, 모르더라도 하여튼 이거는 무조건 나와야죠.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해야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어떤 설비가 필요합니까?
환기설비. 왜냐면 산소 부족하면 환기해야 하니까요. 그죠? 환기설비 가동 등 안전한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어떤 보호구 필요해요? 송기 마스크. 이렇게 중요한 보호구가 필요할 때는요.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워낙에 사고가 많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들어갑니다. 사고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예,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처, 구조용 장비의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그죠? 자, 세 가지인데요. 일단은 머릿속에 산소나 가스 농도 측정하고 환기 설비 가동해야 되고 마스크, 송기 마스크 껴야 된다만 기억해도 세 가지 나온다. 그죠? 다시 한번 문제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밀폐 공간에서 작업할 때 사전에 작업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두 번째, 환기 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응급조치 요령인데요. 에 관한 사항 적어도 되겠죠. 다섯 번째,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그 다음에 12번. 그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용이라 별표 2개 붙여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 방법, 재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재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게 되어 있죠. 예외 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에 재예방 전문 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사의 종류를 세 가지 적어라. 그죠? 원래는 지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도 안 받아도 되는 경우죠. 공사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 지도 받기 그렇다. 그죠?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지도기관이 가기가 힘든 거, 그죠? 어디예요? 섬지역이죠.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기억하기 쉽죠?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왜냐면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안에 안전관리비에 대한 게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중복해서 또 지도받을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할 때는요, 공사 기간이 1개월 미만,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인데 제주도는 제외되고요.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세 가지고 하나 더 넣자면 사업주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해서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그러니까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죠. 그때는 안전관리자가 하는데 또 전문 지도기관 지도 받을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죠?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나왔습니다. 깊이가 10.5m 이상의 굴착의 경우 계측기기를 설치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전을 예측해야 합니다. 깊이 10.5m 이상의 굴착 작업 시 설치해야 하는 계측기기 네 가지죠. 그죠? 일단은 수위, 그죠? 수위계. 경사에 따라 붕괴되니까 경사계. 하중이나 치마계 얼마나 치마되었나? 현재 결혼될 수 있는 응력계, 그죠? 수위계, 경사계, 하중 및 치마계, 응력계 네 가지 되겠습니다. 자, 18년 2회 기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별표 3개짜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를 세 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일단 머릿속에요. 높이인데 무슨 높이였죠? 지상 높이는 얼마입니까? 31m 이상인 건설공사라고 해도 되고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 하면 되겠습니다. 연면적이 넓은 건 얼마죠?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건설공사. 연면적이 좁은 거죠, 그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문화집회, 판매시설 운수, 종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
지하도상가, 냉동, 냉장, 창고 이런 거는 괄호형 문제 대비해서 한번 보시고요. 적으시오 할 땐 좀 생략하는 게 낫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면적 좁은 기준이었죠.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냉동, 냉장, 창고 시설에 용접을 하는 설비공사와 단열공사 들어갔습니다. 다리였죠, 그죠?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터널 건설공사. 자, 요것도 적지 마시고 숫자만 기억하세요.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 용량이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 상수도 전용댐 등의 건설공사, 깊이 10m 이상의 굴착공사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예, 중요하죠. 그죠? 안전인증 안전모의 종류하고 사용 구분을 적으시오. 자, 안전인증 안전모는요, AB, AE, ABE 세 가지다. 그죠? 자, 사용 구분 또는 용도니까 설명해야겠습니다. A는 물체의 낙하 비례죠. 및 B는 추락이죠. 그죠? 그래서 AB형은 물체의 낙하 비례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AE형인데요. A는 물체의 낙하 비례고 E는 머리 부위 감전 위험을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AE형, 물체의 낙하 비례 및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하면 되고요. ABE형이 있죠. 그죠? A는 물체의 낙하 비례, B는 추락, E는 머리 부위 감전 방지죠. 그래서 ABE형은 물체의 낙하 비례 및 추락,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굴착 장비 중에서 클램쉘의 용도를 적으시오. 클램쉘은요, 우물 같은 가장 협소하고 깊은 굴착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죠? 가장 협소하고 깊은 굴착이 가능하다 또는 호포에 적당하다 해도 되고요. 자, 연약 지방, 수중 굴착, 자갈 등을 싣는 데 적합하다. 예, 그래서 조금 줄여서 가장 협소하고 깊은 굴착이 가능하다. 연약 지반이나 수중 굴착이 가능하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 자주 나오네요. 그죠? 4번 문제입니다. 작업 발판이나 통로의 끝, 계급으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야 하는 방호 조치 3가지. 자, 그죠? 이번 시간만 해도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계속 시간별로 출제되고 있죠. 자, 일단 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 난간 설치. 그리고 계급부에는 계급으로 빠지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고요. 덮개를 설치해주고 행여나 빠졌을 때 추락을 막아주는 수직형 추락 방망 설치죠. 안전난간 설치, 울타리 설치, 수직형 추락 방망 설치, 덮개 설치 이렇게 4가지 중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파란색 별표할게요. 조금 자주 나오는 유형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에 의한 해체공사의 공법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 3가지입니다. 자, 해체공사에서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적어라 라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우리가 공기압축기, 그죠? 공기압축기 굉장히 소음, 진동 심하죠? 공기압축기 등은 적당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장비의 소음, 진동 기준은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 이거 너무 길다, 그죠? 두 번째 볼게요. 전도공법은, 전도라는 건 넘어뜨리는 거죠, 그죠? 전도공법의 경우 건물이 너무 큰 건물을 무너뜨리면 굉장히 소음, 진동 크겠죠. 그래서 전도공법은 전도물 규모를 작게 하여, 그죠? 규모를 작게 해서 중량을 최소화하고 전도 대상물의 높이도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넘어뜨려서 해체하는 전도공법은 전도물 규모와 중량과 높이를 되도록 작게 한다.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전도물의 규모, 중량, 높이를 되도록 작게 한다 하고요. 철 햄머 공법은 철제의 망치로
두드려 깨는 거죠. 그죠? 햄머의 중량과 낙하 높이를 높은 데서 떨어뜨리거나 무거운 햄머를 사용하면은 진동 소음 크겠죠. 햄머 중량, 낙하 높이를 가능한 낮게 한다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장 내에서는 대형 부재로 해치해서, 현장에서 잘게 자르면 소음이 너무 많죠. 그래서 현장 내에서는 대형 부재로 해치해서 장 외에서 바깥에 가서 잘게 파쇄하는 게 좋겠죠. 인접 건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 방진 목적의 가시설을 설치한다. 그래서 암기하기 조금 쉬운 거 3가지 정도 해볼게요. 문제부터 다시 봅니다. 해체 공사에서 소음 진동을 방지하기 위해 준수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 넘어뜨리는 전도공법은 전도물의 규모, 중량, 높이를 되도록 작게 한다. 망치로 두드리는 철 햄머 공법은 햄머의 중량과 낙하 높이를 가능한 낮게 한다. 자, 그 다음 3번째, 현장 내에서는 대형 부재로 해체하며 장 외에서 짧게 파쇄한다. 4번째, 방음 방진 목적의 가시설을 설치한다. 요 중에서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작업형까지도 잘 출제됩니다.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낙하죠. 날아올 위험. 다시 말하면 낙하 비례 위험이 있는 경우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즉, 낙하 비례 위험 방지 조치 3가지를 적어라 라는 거다. 그죠? 자, 낙하물 방지망, 수직으로 설치하면 수직 보호망, 망이 아닌 선반하면 방호 선반이죠. 요거는 1번에 같이 적으시오 그랬죠.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방호 선반의 설치. 그리고 이렇게 물건이 떨어지는데 출입하면 안 되죠.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예, 작업자는 보호구 착용해야 합니다. 보호구의 착용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7번 역시나 중요합니다. 예, 나왔던 문제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의 적정 공기 수준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산소 농도 범위는요, 몇 % 이상? 단위까지 꼭 기억하세요. 18% 이상. 얼마 미만? 23.5% 미만 됩니다. 탄산가스는 CO2죠, 그죠? 농도는 1.5, 역시나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미만이고요. 일산화탄소죠, 그죠? CO가 됩니다. 농도는 30 ppm이죠, 그죠? 미만이고, 황화수소 H2S, 그죠? 10 역시나 ppm 미만. 단위가 안 나오는 경우 대비해서 단위까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8번은 제율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앞에 출제되었던 문제이네요. 연근로시간수 25만 시간, 작년도에 15건째로 근로손실일수가 300일, 휴업일수 25일이 발생했습니다. 종합재해 지수를 계산하라 했죠,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종합재해 지수는요,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입니다. 그래서 도수율부터 계산합니다. 도수율은 0 근로시간 수분의 25만 시간분의 재해 건수죠. 15건 곱하기 10의 6승 하면 60이 되겠습니다. 강도율이죠. 0 근로시간 수 25만 시간분의, 자, 근로손실일수가 300일이 생겼고, 휴업일수 25일이죠. 그래서 300 플러스 휴업일수 25는 곱하기 365분의 300 해줘야죠. 곱하기 1000을 하니까 1.28이 됩니다. 종합재해 지수는요, 루트 60 곱하기 1.28 계산하시면 8.76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옹벽인데요. 옹벽은 이렇게 혼자 서 있는 벽체죠. 바람 불면 흔들흔들 하다가 넘어지기 쉽죠, 그죠? 콘크리트 옹벽의 안정성 검토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첫 번째는, 바람이 불 때 흔들흔들 하는 거죠, 그죠? 활동에 대한 안정입니다. 이렇게 흔들흔들 하다 심하면 넘어지겠죠? 전도에 대한 안정. 그리고 땅에 수직으로 서 있는 건 전부 다 땅을 따라 치마되지 않아야 되겠죠. 치마에 대한 안정은 집안 지지력에 대한 안정 동일합니다. 활동, 전도, 치마에 대한 안정 3가지가 되겠습니다. 10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량물 취급 작업 시에 작성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의 작업 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5가지 적어라. 그죠? 우리가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다 보면 높은 데서 취급하다가 떨어질 수 있죠. 떨어지는 중량물에 맞을 수 있죠.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또 중량물이 넘어지죠. 그죠? 전도 위험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사람이 깔릴 수도 있죠. 협착 위험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중량물 쌓아놓은 게 붕괴될 수도 있죠. 붕괴 위험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그래서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이렇게 5가지가 포함되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그죠? 자주 출제됩니다. 강관비계 구조에 관한 설명입니다.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몇 미터입니까?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비계 기둥 간 적재하중은 시멘트 몇 개 올린다? 10포대 올린다 그랬죠. 그죠? 시멘트 한 포대가 10이니까요.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12번의 제휴 문제가 하나 더 출제되었습니다. 자, 근로자 500명이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 5건의 재해로 사망이 1명, 휴업일수 80일이 1명, 휴업일수 30일 1명이 발생했습니다. 연천인율을 구하라, 강도율을 구하라 했고요. 단해서 하루에 10시간이고 연간 300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연천인율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인율인데요. 밑에는 많은 사람이죠.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근로자가 지금 500명이죠. 위에는 연간 재해자 수, 그죠? 자, 5건의 재해지만 사망이 1명, 휴업이 80일 1명, 30일이 1명이니까요. 예, 재해자 수 3명이 된다, 그죠? 곱하기 1000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6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강도율입니다. 예, 영근로시간 수분에 계산하겠습니다. 500명 곱하기 하루에 10시간이고 1년에 300일이다. 그죠? 자, 사망이 1명이니까 근로손실일수 7,500이죠. 플러스 휴업일수가 80일이 1명이에요. 80 곱하기 365분의 실제 근로일수 300일이죠. 그죠? 자, 그리고 휴업일수가 30일이 1명이죠. 30 곱하기 365분의 300 해주면 되겠다. 그죠? 자, 여기다가 곱하기 10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5.06이 나오겠습니다. 자, 별표 3개짜리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적으시오. 자, 뒤에 달려가는 이동식 크레인이 아니라 그냥 크레인의 작업 시작 전 점검은 제가 천정 크레인 생각하자 그랬죠. 그죠? 첫 번째, 줄이 끊어지면 사고 나서 줄이 1번인데요. 와이로프는 정기 점검 때 봤다 생각하고 통하고 있는 곳이 정상인가 보자 그랬죠. 첫 번째 와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의 상태가 됩니다. 두 번째는 횡행하는 레일이다 라고 했죠. 그죠?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사고 직전에 멈추는 스탑 기능이다 라고 했는데요. 와이로프를 감아 올리다 멈추는 번가 방지 장치. 그 다음에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장치의 기능을 본다. 이렇게 3가지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18년 사회기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죠. 토사 등의 붕괴, 흙이 붕괴되거나 낙하, 흙이 떨어진다, 그죠? 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험 방지 조치사항 3가지를 적어라. 이렇게 흙이나 돌이 붕괴될 때요, 우리가 설치하는 게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거죠. 그리고 도로에도 흙이 붕괴되지 않게 방호망 설치하는 거 보셨죠? 두 번째 방호망의 설치고요. 이렇게 붕괴나 낙하가 있는 데는 출입해서 안 되죠. 근로자의 출입 금지, 이렇게 3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문제와 정답 보겠습니다. 토사 등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 있을 때의 위험 방지 조치 사항입니다. 첫 번째, 흙막이 지보공의 설치. 두 번째, 방호망의 설치. 세 번째, 근로자의 출입 금지. 이렇게 3가지 되겠습니다.
별표 3개 문제네요. 네,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 교육의 적합한 교육 시간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같이 본다 그랬죠, 그죠? 자, 일용 근로자와 일주일 이하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시 교육은 일용 근로자 채용시 교육과 동일하죠, 그죠? 1시간 이상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교육. 원래는 일용직 제외해서 1시간하고 첫날 하루 종일 8시간이었는데요. 그 절반이 생겼다 그랬죠.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 기간제 근로자는 8시간의 반이죠. 4시간 이상 채용시 교육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했다. 그 말은 일용직 제외에 해당하죠. 그죠? 채용시 교육. 하루 종일 받았죠. 그래서 이건 8시간 이상 되겠습니다.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의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그죠?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은 일용직은 1시간, 일용직 제외 2시간 이상이었죠. 그래서 일용직하고 일주일 이하인 근로자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은 1시간 이상이다. 그죠?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그 말은 일용직 제외에 해당되는 거죠. 특별교육, 그죠? 우리가 특별교육은요, 일용직은 2시간 이상이었죠. 일용직 제외하면 8시간의 2배, 16시간 이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16시간 이상 되고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4시간 또는 4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교육시간 참고 내용 보시면서 꼭 정리하셔야겠다, 그죠? 자, 3번 문제 별표 3개짜리입니다. 응급구호 표지를 그리시오라고 했다, 그죠? 응급구호 표지는요, 일단은 안내 표지니까 사각형 바탕을 그리시고요. 굵은 십자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리되 색상 표시는 글자로 나타내도록 하고 크기에 대한 기준은 표시하지 마라. 그죠? 자, 바탕이 뭐였습니까? 녹색, 그죠? 자, 그 다음에 기본 모형이나 관련 부호 뭐다? 흰색.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그림에서 바탕 부분 화살표에서 녹색, 그림 부분, 기호 부분을 흰색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네, 4번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적어라. 그래서 우리 고소작업 때는 그려보면요. 이렇게 밑에는 차체가 있죠. 작업대 사다리를 쫙 올려서 높은 데 작업자가 올라가서 이렇게 작업할 때 쓰는 고소 작업대다, 그죠? 첫 번째 밑에서부터 생각하자 그랬죠? 작업면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차체는 좁은데 높이 올라가면 넘어지겠죠? 그래서 1번입니다.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다 생각할게요. 그 다음에 차체를 생각할게요. 바퀴에는요, 굴러가지 않도록 아웃리거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2번째 바퀴입니다. 아웃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가 되겠습니다. 자, 사다리를 쫙 편다 생각할게요. 올라가다가 비상시 상황에서는 비상정지해야겠죠, 그죠? 비상정지 장치 및 작업할 때는요, 이게 비상하강해서 안 되겠죠. 작업대 갑자기 밑으로 하강하면 위험하겠죠. 비상정지 장치 및 비상하강 방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번째고요. 너무 많이 타서 안 되죠. 너무 많이 실으면 안 되죠. 여기가 4번째죠. 그죠? 과부하 방지 장치의 작동 유무.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작업면의 기울기 또는 요철 유무. 바퀴다. 그죠? 아웃리거 또는 바퀴의 이상 유무. 올라가다 이상 시에는 비상시에 정지해야죠. 비상정지 장치 및 작업 시에는 비상하강을 방지해야 합니다. 비상하강 방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너무 많이 실어서 안 되죠. 과부하 방지 장치의 작동 유무까지 4가지 되겠습니다. 5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목재 가공용 둥근톱 기계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 장치 2가지다, 그죠? 자, 날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날 접촉 예방 장치, 덮개보다는 이렇게 적으시고요. 재료의 반발을 예방하는 반발 예방 장치 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 나오죠, 그죠? 굴착 작업 시에 보일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2가지 적어라. 작업 중지는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보일링 현상은요, 어떤 집안에서, 우리 사질 집안에서, 그죠? 땅을 팠는데요. 사질 집안이다 보니까 여기는 흙이 쌓여있다. 그죠? 자꾸 지하수가 스며들어서 하부가 약해지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넘어지는 거죠. 모래하고 물이 솟구쳐 올랐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지하 수위를 저하시키고, 두 번째 지하수를 흐름을 변경해서 굴착 부분에 흘러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죠? 세 번째는 근입벽을 깊게 한다. 흙막이 벽체를 땅속에 깊게 묻는 거죠. 지하수위 저하, 지하수 흐름 변경, 근입벽을 깊게 한다. 3가지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필기에 한 번씩 출제되던 문제인데 실기에 나왔습니다. 추락 시에 로프 지지점에서 최하단까지 거리. 예를 들어 건물이 이렇게 있다, 그죠? 우리가 안전대 로프를 맸다면요. 이 로프를 여기 지지했는데 바닥까지 줄이 너무 길어서 쫙 풀려버리면 이것도 역시나 어떻게 됩니까? 줄이 다 풀리면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프 지지점에서 줄이 다 풀렸을 때까지 거리. 이게 바닥 되기 전에 줄이 여기까지 풀려야 사람이 여기 매달려 있고 땅바닥에 부딪히지 않겠죠. 그죠? 계산하라는 겁니다. 로프 길이는 150이고요. 신율이라는 건 로프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늘어나는 길이죠. 그러면 어쨌거나 원래 로프 길이 있겠죠. 150 플러스. 로프가 밑으로 떨어지는 길이 있겠죠. 150에 30%니까요. 곱하기 0.3 플러스 해야 되고요. 자, 근로자 신장이 180인데 우리가 로프를 신장의 보통 허리에 매잖아요. 그죠? 안전대 로프를. 그래서 플러스 작업자 키의 2분의 1을 생각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285cm. 미터로 하면 2.85m가 뭐냐면 로프 지지점에서 최하단까지 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까지는 원래 로프 길이에다가 요만큼 또 로프가 늘어났다. 그죠? 그리고 이 사람 키의 절반이 요까지만 로프가 있고 요만큼을 더 해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굴착 장비 중에 기계가 서 있는 집안면보다 높은 곳을 굴착하는 작업에 적합한 장비는 있습니다. 서 있는 지면보다 더 높은 곳을 긁어팔 수 있는 건 파워 셔블이죠. 그죠? 답은 파워 셔블이고요. 자, 그 다음 9번 넘어갑니다. 별표 3개짜리죠. 비계 조립 간격 또는 벽 이음 간격을 나타내었습니다. 강관 비계 중에 단관 비계는 수직도 5m, 수평도 5m죠. 틀 비계는 수직 6, 수평 8m였고요. 통나무 비계는 수직 5.5, 수평은 7.5m마다 벽이음을 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또 별표 3개짜리죠. 그죠?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입니다. 자주 나왔으니까요. 기억해 보겠습니다. 모래를 가장 안정적으로 쌓았죠. 얼마였습니까? 1대 1.8. 연암, 풍암은요. 밑변과 높이 똑같았죠. 1대 1.0. 경암은 단단하니까 2배 높이 쌓았다. 그죠? 1대 0.5죠. 그 밖에 흙은 얼마였습니까? 1대 1.2였다. 그죠? 암기 이제 되셨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법규 문제가 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를 적어라. 몇 년 임기인가? 그죠? 바로 2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또 제이율 계산 문제 나왔습니다. 네, 연간 총 근로 시간이 120만 시간인 건설 현장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 5건의 재해로 사망인 3명, 휴업일수 200일이 발생했습니다. 도수율, 강도율을 계산하시오 했습니다. 자, 도수율도 계산하겠습니다. 연근로시간 수인데요. 120만 시간이다. 주어졌다. 그죠? 분의 재해 건수는 5건이다라고 했고요. 곱하기 10의 6승 하면 4.17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도율이다, 그죠? 연근로시간수 120만 시간으로 동일하고요. 분해. 사망이 3명인데요. 3명 곱하기 사망에 대한 근로손실일수는 7,500일이죠. 그죠? 플러스. 자, 그 다음에 출근하지 않는 휴업일수 어떻게 했습니까? 200일이다. 그죠? 200일은 곱하기 365분의 실제 근로일수인데요. 지금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법적인 근로일수 300일 해주면 되겠죠? 곱하기 1000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해서 소수 셋째 자리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기. 그죠? 18.89가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승강기의 종류 4가지를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자, 이 승강기는 이제 다 엘리베이터라고 기억하시고요. 사람만 태우는 승객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자, 화물만 싣는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2개 다죠, 그죠?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러면 벌써 3가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단형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있고요. 화물용 중에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승객용 엘리베이터, 화물용 엘리베이터,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까지 5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2018년 기출문제 풀어봤는데요. 그다지 새로운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고요. 문제 밑에 참고는 이게 충분히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참고에 넣었기 때문에요. 참고도 꼭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